예산군이 멸종위기종 황새 복원 사업을 10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원된 개체수만 150마리를 넘어섰는데 우리나라 텃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남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홍성 예산선거구에 출마한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함께 홍성시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총선 공약을 들어보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오늘은 홍성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약속했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한때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던 황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10년째 추진 중인 황새 복원 사업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건데요. 멸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고 새하얀 몸에 곱게 뻗은 붉은색 긴 다리.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우리나라 텃새 황새입니다. 흔히 볼 수 있었던 황새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습지 파괴, 과도한 농약 사용 등 환경 오염으로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이 지난 2015년부터 황새 복원에 나서면서 국내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예산 황새들이 서식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에서는 황새 115마리를 야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에 자연 번식을 통해 새로 태어난 황새까지 합하면 모두 265마리. 이 중 1년 이상 관찰되지 않은 황새를 제외하고 약 154마리가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산군이 안정적으로 황새 개체수를 늘릴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 바로 황새가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황새의 먹이 원인 어류와 양서류가 풍부한 논을 만들기 위해서 문헌 습지 2.5헥타르를 조성을 하였고, 논과 배수로를 연결하는 논 어도 6곳, 콘크리트 수로 내 개구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개구리 사다리 300곳을 설치하여 생태계 유지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먹이원이 풍부한 습지 조성에 나선 겁니다. 현재까지 예산군 출신 황새 중 19쌍이 전국 곳곳에서 번식 활동을 하고 있고 34개의 알이 산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화는 3월 중순부터 산란은 5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산군은 성공적인 황새 복원을 위해 산란장 촬영과 둥지탑 주변 무단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가까스로 우리 곁에 돌아온 황새가 털을 잡고 가족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1시쯤 홍성시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들을 만난 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성 예산 지역에 출마한 양승조 예비후보 등 지역 내 당원들과 만나 필승 결의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천안으로 이동해 정책 간담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4일에는 대전과 세종 등을 방문해 충청권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바라는 총선 공약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홍성 주민들은 어떤 희망 공약을 얘기했을까요?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성에서 가장 많은 3만 5천여 명이 사는 홍성읍. 내포 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원도심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되고 있는 건 홍즙성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명소 조성. 오는 2032년까지로 예정된 복원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상권 활성화와 수도권 전철 연장 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화, 일자리 그런 게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이번 22대 총선 후보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공약을 한다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3만 1,000여 명이 사는 홍부급은 내포 혁신도시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생활 편의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절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대학을 주 1회씩 하고 있지만 어른들이 항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 삽교육과 함께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관리 일원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와 지역 화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홍성군과 예산군 그리고 혁신도시 조합이 빠르게 그것을 검토해서 실행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천읍은 홍성 대표 특산물인 김과 톡을 새우젓을 판매하는 상업지역. 그런데 최근 생산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광천김 상표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상권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옛날부터 광천하는 데가 광천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런 거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항선 개량에 따라 발생하는 광천역 유유부지 활용 방안도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꼽힙니다. 남는 부재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운민들이 수시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점,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홍성군은 이 밖에 국가산단 조기 착공과 민간연수원 건립 등 15건을 각 정당 총선 공약으로 건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김태형 충남지사가 11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약속하고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현대자동차와 미래항공모빌리티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산 태안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힘써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50년,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수명의식을 갖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조성이라든가 또 관련해서 기관 유치를 통한 집적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이 오는 28일까지 전국 사회적 경제 창업 경진대회인 퐁당 청양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청양군 사회적 경제과 이혜인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먼저 퐁당 청양 창업 경진대회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퐁당 청양 사회적 경제 창업 경진대회는 지난 2022년에 시작하여 올해 3회째를 맞았는데요. 지역과 상생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율 주제로 진행되는 창업 경진대회입니다. 참가 대상은 사회적 경제기업 예비 창업자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입니다. 네, 참가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까? 네, 참가 조건으로는 올해 안에 청양군 내 법인화와 실제 창업이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팀원 중 1명 이상이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하며 구성원은 3명 이상으로 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퐁당청양 별도 누리집인 www.pongdangcheongyang.com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 누리집 챗봇을 이용하시면 담당자와 질의응답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팀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본선대회에서 수상한 4개 팀에게는 창업지원금 최대 2천만 원, 법인화 지원금 팀당 150만 원, 시상금 최대 100만 원과 창업공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 수상팀을 대상으로 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심사하여 지원을 계속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대상을 받은 퓨드팀은 군뱅이를 활용한 시니어 음료 개발을 목표로 정산면에 있는 누구나 가게에 입점하여 제품 개발과 함께 곤충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연속 지원을 받은 어쩌다 로컬팀은 청양 고추빵을 개발한 후 찰리와 고추빵 공장이라는 카페를 창업했고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정된 성과를 올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주무관과 함께 퐁당 청양 창업 경진대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당진 성문면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11일 0시 20분쯤 성문 방조제 인근을 순찰하던 중 해루질을 하던 A씨가 물에 빠진 걸 확인했습니다. 해경에 의해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쯤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의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로 80대 집주인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며 창고 일부가 불에 타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0일 면천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당진시 면천면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주민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운동 재현행진, 기념탑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3.10 만세운동은 충남 최초의 학생주도 독립만세운동으로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역사 교육을 위한 재현 행사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김태형 충남지사가 충남 아산FC의 1부 리그 승격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예 구단주인 김 지사는 지난 9일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충남 아산FC의 홈 개막전에 참석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충남 아산FC의 1부 리그 승격을 위해 당초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단은 지원금을 유소년 선수 육성과 우수 선수 영입 등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충남 아산FC는 홈 개막전에서 부천FC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으며 창단 이래 역대 최다 관중인 만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홍성군이 이동근로자 쉼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홍성군은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내포 신도시 중심 상권 인근에 이동근로자 쉼터 쉬슈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쉬슈는 주간에는 유인,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홍성군은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부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중앙아시아 수출길 확대를 위해 나섭니다.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3일간 카자흐스탄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15곳을 모집하고 수출 상담회와 바이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현지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시장 진출 지원을 도울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충청남도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